분위기 한번 타면 또 이런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막 100% 200%또 가거든요. 그래서 뭐 탑픽은 일단 덱스터로 말씀드리고, 저는 대신에 방금 제가 좀 빠르게 쭉 이렇게 훑어드렸던 종목들을 진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쫙 카테고리를 좀 해가지고. 아, 그것도 너무 손을 많이 탔어. 아, 그래? 하다가 즉흥적으로 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2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로고 테마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작년 요맘때쯤 메타버스 난리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쭉 힘들었어요. 네. 근데 다시 또 겨울 되니까 뭐 메타버스 들고 오고 있어요. 네. 내년에 CES도 또 거기서도 한몫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기적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전기차하고 제가 항상 자주 좀 비유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도 어떤 생애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인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산업도 이제 그런 생애 주기가 있어요. 태동기에는 이런 시장이 생길 수 있다더라는 전망과 예측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성장기를 이제 접어들고 성숙기로 갔다가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전기차는 지금 이제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처음 움직인 게 2020년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니, 2016년. 맞아요. 2016년, 7년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 입사하고 처음 산 게 LNF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들고 있었으면. LNF 들고 있었으면 한 15배 올랐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2016년, 7년부터 시세를 뽑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5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에 도로 제자리까지 다 빠졌어요. 다 부러졌었어요. 네, 다 부러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씩 다 부러졌어요. 그게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기름을 넣지 않아도 되더라. 엔진이 없어도 자동차가 굴러간다더라. 그런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도로에 굴러다니는 전기차가 없거든요. 지금도 뭐 전기차 충전소 찾느라 힘든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해당 맞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몇 배씩 올랐던 종목들이 도로 제자리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부터 에코프로, BM, LNF 막 이런 기업들이 막 분기 기준으로 막 1000억씩 영업이익 나오기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5배, 10배씩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메타버스도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그런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메타버스도 문 한번 열었으니까. 네. 1차 약간 데뷔는 한 거고. 그렇죠. 이제 성장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돈을 벌려면 일단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컨텐츠 백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를 구현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지금은 메타 플랫폼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한 1,50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 스마트폰 판매량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판매량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성장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느냐? 애플, 그렇죠. 삼성. 네, 그것도 결국 애플이에요. 애플이 빠르면 내년 이제 1분기 안에 AR 헤드셋, VR 헤드셋 출시를 지금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CES하고도 또 연결이 좀 돼요. 내년 1월 달에 CES 국제가전박람회도 메인 테마가 이미 공개가 되는데, 그게 메타버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지금 지난주, 이번주 우리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VFX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기기,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인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주의 시대가 뭐 저물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저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장주에 베팅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침체기나 금리 인상기 뭐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좀 부족한 시기일 때는 성장주들이 분명히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 5년, 10년 단위로 길게 봤을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나 이런 산업재하고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배팅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고 보는 게 뭐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메타버스고 이게 너무나 좋은 게 하드웨어 기기, 스마트폰이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IT 산업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이 거의 앞으로 20년 동안 IT 기기를 주도한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니 전 세계에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 미국의 뭐 메타 플랫폼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성장기로 진입했을 때는 5배, 10배씩 10배가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10배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다 잊어먹으실 거고 단기적인 전략은 1월달 CES 그리고 애플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AR, V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타겟으로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또 제 차트를 돌려봤어요. 네. 뭐 무슨 따로 보는 차트가 있나요? 아니요. 네이버 증권. 네, 네이버 증권 차트.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매력적이다 하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많이 올랐어요. 뭔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뭘 사든 뭐 성장주는 10배가 갈 수도 있겠지만 잘 골라보자면 어느 쪽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그래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가만히 한번 보시고 자꾸 이제 전기차랑 비교해드리는 건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랑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는 건데 전기차도 그랬어요. LNF 막 3만원, 4만원 올라올 때 야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그러니까요. 2배, 3배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사? 그런데 지금 LNF 빠졌는데도 20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움직이는 건 그야말로 아주 짧은 파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좀 어려워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좀 테크니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미 2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대장주 나무가다 이러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나무가가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10,000원 초반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00원 뚫게 생겼거든요. 그거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러게요. 그때 우리 좀 소원했나봐요. 10월 때는. 네. 어쨌든 나무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을 뚫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익 시스템, 장비 관련된 종목들, 마이크로 OLED 장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증착 장비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코세스, 그리고 약간 좀 덜 움직인 종목 중에서는 APS 홀딩스 있어요. APS 홀딩스는 이제 파이메탈 마스크 장비. 역시나 플렉스블 OLED 이제 만들 때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플렉스 같은 종목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애들은 이제 선익 시스템이나 뉴플렉스는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코세스라든지 APS 홀딩스 정도는 제가 볼 때 이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제가 산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선익 시스템 사겠다. 왜냐하면 장비 종목은 대장주가 그냥 선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점 찍어준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따라 붙지 마시고 또 분명히 조정이 한번 있을 거예요. 1월달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조정을 이용해서 선익 시스템을 이제 공략하시면 된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사실 이런 장비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애플이 이제 VR 기기, 뭐 AR 기기, 그 다음에 MR, 뭐 헤드셋 이런 거 만든다라고 하면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은 그냥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온갖 부품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부품주들 나열을 하면 거의 뭐 수십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출시가 임박하면 사양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렌즈 관련된 종목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종목들이 관련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거 외에 그러면 이제 기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콘텐츠. 게임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기는 이제 내용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 또 그 내용물들이 더 잘 가고 있다. 그 내용물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제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NEW 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VFX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많은 컨텐츠 기업들도 사실 뭐 갖다 붙이면 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3D 영화 보러 갔을 때 우와 신기하다 이랬던 것처럼 네. 이제는 메타버스나 이제 뭐 확장 현실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컨텐츠 만드는 기업들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플랫폼? 넥스트. 아, 네네네.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플랫폼이라든지 NP 같은 기업. 그리고 크레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청담러닝이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청담러닝 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크레버스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주가 보시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청담러닝 실적 되게 좋거든요. 크레버스. 근데 왜 크레버스로 이름을 바꿨냐면 교육도 이제 메타버스로 하겠다. 아, 크리에이티브랑 맞습니다. 메타버스.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게 좀 어린 학생들한테도 강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젊은 학생들이 사실 공부하는 게 되게 싫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동영상 강의 들어보면 강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양방향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특히나 유아 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교육하는, 입시는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이제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좀 더 확장된다라고 봤을 때 크레버스라고 하는 기업이 상당히 좀 희소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도 지금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탑은 선익, 그 다음에 탑은 선익은 아니고, 장비 종목 중에서는 이제 탑은 선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종목 중에서는 덱스터,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맥스트,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굳이 하나를 좀 꼽으라면 네. 뭐를 꼽아야 될까요? 제가 꼽아드릴게요. 네. 맥스트. 맥스트? 맥스트 좋죠. 여러분 맥스트 좋은데, 네, 취향껏. 네. 근데 굳이 탑을 한 종목 꼽으라면 저는 덱스터. 덱스터가 뭐 주가의 흐름도 좋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뭐 얘기 못하는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이제 소문들이 분명히 좀 덱스터가 좀 있어서, 덱스터도 이제 작년 10월 달로 돌아와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가장 화끈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덱스터. 올라갈 때 좀 화끈한 끼를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분위기 한번 타면 또 이런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막 100% 200%또 가거든요. 그래서 뭐 탑픽은 일단 덱스터로 말씀드리고, 저는 대신에 방금 제가 좀 빠르게 쭉 이렇게 훑어드렸던 종목들을 진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쫙 카테고리를 좀 해가지고 좀 보시면은, 저는 항상 잘하는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매하거든요. 한꺼번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이제 장비 종목 좀 공략하다 보면 또 컨텐츠가 슥 움직이고, 컨텐츠가 좀 가다 보면 또 플랫폼이 슥 움직이고, 이런 이제 약간 순환매하는 사이클이 보이실 거예요. 분류를 좀 잘 해놓으시면. 그래서 관심 종목에 있는데 잘 분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좀 트렌드에 맞게 장비가 좀 강하다 싶으면 장비 종목 공략하고, 컨텐츠가 좀 강하다 싶으면 컨텐츠 공략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에서의 약간 실체를 가져다 준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라면, 네. 로봇 시장에는 삼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뭐 1가구 1로봇도 아니고 1인 1로봇 이야기하면서 로봇주 이야기 많이 했고, 로봇 ETF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제 로봇주는 별로 안 갔어요. 네, 실제로 별로 안 갔고, 그 안 간 이유는